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3건의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먼저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서 지금 받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일정에 보니까 전략기획 담당관의 세입 포함해서 보고가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세입분 예산 요구 설명서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입분 요구 설명서에는 사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에 잉여금, 내무거래 중에서 전입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책지원 팀에서는 그 자료 관련돼서 부서하고 좀 연락을 하셔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산안 원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액 수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 1,424만 원이 증액된 1조 739억 1,59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세분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566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액 수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280쪽부터 297쪽입니다. 세액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2,759만 7천 원이 증액된 439억 9,31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액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753만 5천 원이 감액된 272억 6,29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98쪽부터 31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7,328만 5천 원이 증액된 59억 5,54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쪽부터 34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131만 원이 증액된 95억 4,78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쪽부터 3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1,196만 3천 원이 감액된 5,96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부터 5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6종류로 도세 수입 증가 등을 예상해 전년 대비 6억 5,988만 원이 증액된
77억 30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9쪽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과 징수과 보통예금, 세입세 세출의 현금 이자 수입, 보건위생과 2024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12억 7,246만 8천 원이 감액된 36억 3,41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2쪽부터 68쪽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9,593만 6천 원이 증액된 50억 4,51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쪽부터 408쪽이 되겠습니다. 가진금은 115만 원이 증액한 1억 7,075만 원을,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5천만 원을, 변상금은 1천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는 전년 대비 7,389만 2천 원이 증가한 11억 1,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9쪽부터 414쪽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범칙금은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액 수입 2월 예상액에 최근 4년 평균 징수율인 25.31%를 반영해 44억 2,99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징수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징수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928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6,296만 9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입니다. 징수과 세입 증대 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책자구이, 우편 발송료, 세무 업무 활동비 등 총 6,2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19쪽 세액 수입 부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세액 수입 부과 지원을 위한 고지서 구입 및 환급금 우편 발송료, 세액 수입 정보 시스템 위탁 운영 경비 등 총 7,29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1쪽 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세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세액 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실무 교육과 세입 담당자 간 업무 공유를 위한 워크숍 진행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23쪽 세액 수입 징수 관리입니다. 세액 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액 수입 체납 관리 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 보수비, 체납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임기제 공무원의 세액 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7,7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25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자주지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법인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및 지방세 설명회 개최를 위해 총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27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체납 징수 관련 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 보수비,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기제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총 1억 1,2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0쪽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9,24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2쪽 개별주택 가격 산정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비 등 총 2,75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4쪽 개별주택 가격 검증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지급 등 총 1억 5,23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36쪽 미공시 공중주택 가격 검증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38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용품비, 급식비, 국내 출장 여비 등 총 3,70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조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징수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쪽입니다. 안성시 공기업 소도사업 특별회계 관련 지방채 세입 세출 예산 감액 편성에 따라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을 편성하고자 근본 수정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조 886억 8,09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소득세 거래 신장률 등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100억이 네, 증가한 국장님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 끝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수정안 예산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일단은 듣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럼 예산안 수정안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소득세 거래 신장률 등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600만 원을 계상해요. 지방세 수입은 2,666억 4,7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 환급 안내문 발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미환급금 지방세 미환급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네.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한 2억여 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 3년 통계를 봤을 때요. 지금 체납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 재산세 토지부만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체납액은 거의 이제 평년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2월 체납액, 현년도분 체납액이 이제 다시 넘어가면 관년도 체납액이 이제 해가 바뀌면 관년도 체납액이 되는 건데, 2월 체납액을 취소해야 내년도에 관년도 체납액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우리 세정과에서도 현년도분을 갖다가 최소화 시키려고 책임징수제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이제 최소한 2월액을 최소화 이제 현년도분도 이제 징수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에 1,120억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산 이율이 3.1% 정도 되는데요. 저 시제금고라 지금 다른 은행에 일금연권에 이자를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길 수 없는 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이자율 차이가 일금연권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물론 이제 농협도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 지금 2024년도 기준에 3.1%인데요. 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농협중앙회도 1금융권에 네,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이율 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지금 이제 예치된 이제 우리 은행 농협금고에 예치된 잔고 일반 회계분이 전년도 6월 30일에 6월 30일은 이제 210억 정도 됐고, 2,10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9월 30일 정도에는 1,400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이 줄어서 이자 수입이 그만큼 많이 이제 세입에서 감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인 발급비가 있거든요. 발급기가 있는데 이제 내구 연한이 다 똑같습니까? 동별로? 예. 고장률이 이제 많은 데는 물론 많이 썼던 데는 고장이 많이 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구 연한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같은 시기에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되면은 저희들이 AS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삼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 발급량이 많아서 일주하고 똑같이 비교했을 때는 거의
20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그 3천 이럴 경우에 내구현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빈도가 많은 데는 내구현에 법정적으로 돼 있더라도 좀 짧게 갖고서 수시로 고장률 없이 원활하게 이렇게 무인 발급이 됐으면 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현장 그렇게 변형할 수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장 확인해 보고 민원 발급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카톡으로다가 환급 그런 내용이 카톡으로 발송이 됩니까? 예, 금년도부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12월 달에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요. 체납 안내를 카톡으로 내년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정 예산안 내면서 지방소득세 100억 더 올린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 소득세로만 100억을 올렸습니다. 이유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지방세 그 평균 징수율이 2013년부터 따져서 6.9%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본 예산 추계 헬직에는 3.9%로 다 추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0억을 올리면은 딱 6.9%가 맞아요. 맞는데 그 뭐냐면은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그 작년 똑같은 기준으로 11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국세가 그 법인세가 26% 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 영향으로다가 해서 전년 대비해서 110억 마이너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본 예산을 20억 정도 줄였습니다. 줄이고 추경에 11억 정도 추가로 더 줄여갖고 그 예산 대비율은 97%입니다 지금. 근데 뭐냐면 이제 내년도 추계를 할 적에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국세는 14%를 올렸어요 법인세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올해 이제 예상 징수액에 14% 올리는 걸로 해서 4월달에 이제 그 법인세가 지나면 그때 이제 그 대충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방세에 우리 시세 중에 한 4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에 50%가 법인세예요. 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그 내년도 2025년도 추계를 할 적에 그 일단은 본 예산은 그러면 그 법인세 14% 증가분만 반영을 하고 그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 세액 신장률이라든가 세액 신장률이 한 12% 돼요 법인세가. 그 매년 2014년부터 매년 12%가 계속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제 올해만 이제 그 작년도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110억이 지금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감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추경을 빼고 그 순수하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들어온 예상을 하면 100억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다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는 추경을 대비해서 100억을 세이브 해놨던 건데 그 어쨌든 추경을 생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도 본 예산 잡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거 좀 어쨌든 정리된 내용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좀 자료로 문서로 만들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내년 4월쯤에 법인세가 오를 거라는 것이잖아요. 법인세는 어차피 국세에서 네. 그러니까 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이제 법인세 거의 한 10%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올해 실적이 내년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웬만큼 추계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법인세가 국세에서 14% 올리는 걸로다가 그렇게 예산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늡니다. 네네. 느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그 올해 들어올 그 법인세 올해는 이제 그 작년보다 한 110억 덜 들었거든요. 네네. 덜 들었는데 거기에 14%만 올려서 본 예산을 이제 장주 예산에 추계를 했던 거고요. 그 이번에 수정 예산을 올린 거는 그
그 14% 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올해 기준으로 하면 14%지만 이게 평균으로다가 들어오면 이제 12%씩 매년 증가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워낙 그 세액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세액 신장률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요인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법인세를 계산을 했고요. 양도소득세도 저희가 지금 좀 늘렸는데 그거는 작년보다는 좀 적게 올해 예산보다도 더 적게 이제 예산 추계를 했는데 양도세가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27%예요. 거래 비율이.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아파트가 5천 세대가 넘게 분양되고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시 같은 53% 늘었어요. 오히려 그 부동산 거래 수가.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분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양도소득분도 그 국세가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세랑 우리 지방세 양도소득분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는 8.1% 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올해 그 예상 징수액의 8.1%를 감을 해서 원래는 추계를 했었어요, 본 예산에.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랑 안 맞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세액 신장률도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다시 추계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게 추경에 지방소득세를 좀 더 증액해서 그 할 걸 그렇습니다. 본 예, 예산으로 당겨서 어쨌든 100억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신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0억이라는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니어서 그 수정되기 전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요. 경제 전망 예측치 반영으로 23억 감소한 902억을 계상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제 경제 전망치 반영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랑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 예산서에 증감률을 반영을 했던 사안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세랑 지방세랑 이렇게 똑같이 연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세보다 그 징수율이 그 세액 신장률도 높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에 계속 몇 년 동안 지방소득세를 추경해서 더 증가시켜서 세입 계상을 했던 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그렇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본예산 추계를 할 적에 뭐 2020 예를 들어서 내년도 추계를 할 적에요. 그럼 2024년도 결산 전망으로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올해 2024년도 본예산 추계를 얼마 했냐 그 비율로다가 2025년도 추계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추경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결산 대비로다가 하다 보면 추경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전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보통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경을 생각을 안 하면 결산 전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같은 게 올해 이제 거의 이례적으로다가 금액이 한 2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4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4월이면은 어느 정도 그 세입이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해도 가능하지 않냐. 이제 100억 정도입니다. 100억 정도. 근데 이제 요번에는 추경 생각 안 하고 본 예산에 다 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전망으로 100억을 본 예산에 올린 거면 추경에서는 더 증액할 게 없겠네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그 본 예산 자체에서 아예 그 결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입을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면 저희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점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서 지금도 예상되는 100억 이상의 증액이 네네.
4월 가서 더 면밀하게 더 정확하게 나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그 내년도 그 세입 예산을 짜는 게 무조건 세입 예산만 보고 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출이랑 세입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최소 최대로. 그렇지만 보통 이제 본 예산 추계를 할 적에는 최대를 잡지는 않습니다. 중간이나 그 밑으로다가. 왜 그러냐면 진행 중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법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0.1%씩 감이됐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세액이 주는 게 맞습니다. 예, 세율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쨌든 그 정리해서 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입 추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거를 여기서도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 예산에 좀 더 세입 추계를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내년 당장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사업들 규모도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적극성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징수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424페이지 설명서에 민간 전문가 체납에 징수 포상금 5천만 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42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 전문가 체납액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과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저희과에는 이제 우리 정규직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이 있고 이제 지방세 체납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 전문가가 2분이 계시고요. 세의 수입 분야에 2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징수 활동해서 이제 과연도 체납액을 받으면 그 지방세 그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제 지급한 거에 따라서 이제 체납 분야는 이제 좀 감소를 하고 세수 분야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수 분야는 5천으로 세우고 지방세 체납 분야는 4천으로 세워서 이제 금년도 이제 그게 이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서 징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평년도에 5천만 원 세웠었는데 그건 추경에 조금 감안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3월 16일자로 한 명이 그만두셔서 사직을 해서 최근에 지난주에 한 명이 다시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도 많이 반납한 상황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좀 징수 활동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세외 수입 징수 포상금도 1천만 원 감액하셨어요. 예. 그 활동 금액이 네네. 아마 그렇게 활동이 좀 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 체납자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 인건비 증액하셨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세외 수입이나 뭐 체납금 징수나 이런 쪽으로 인원을 늘리는 건가요?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전년도에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도의 시책으로다가 도에서 70%, 30%는 시비 이렇게 해서 체납관리단을 한 40몇 명까지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금년도 24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이제 본 예산 세울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6명으로 6개월을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년도에 금년도에. 그래서 6명을 채용해서 6개월을 8월 말까지 채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과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상반기에 그 포상을 경기도에서 2위를 징수 활동을 해서 2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상금식으로 내려온 거를 1,600만 원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4명을 추가로 고용을 12월 말까지 지금 체납액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는 몇 명을 고용하는 건가요? 내년에는 지금 이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7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7명을 금년도에는 6개월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10개월을 이제 채용해서 풀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시간도 늘리고 우리 그 정규직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할 거고 금년도에는 특히 성과가 우리 이 체납관리단이 현장 방문을 해서 체납자의 상담도 하고 해서 27명의 그 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복지정책과에다가 인수인계해서 6명이 복지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뭐 자녀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이제 자녀가 2명 있는데 학습지 지원 연계를 했고 한 명은 기초 수급자 됐고 또 한 분은 6개월간 생활비 용품을 지원하는 대상이 됐고 3분은 생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우수 사례다 안성시가 그래서 관심도 많고 최근에 이제 뭐 순천시에서도 벤치마킹 왔다 가고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성시 우리 체납관리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이 정책을 이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 연계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잘 맞고 그래서 지금 성과가 많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세입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 더더욱 중요해질 거여서 7명 뭐 좀 기간도 늘려서 10개월 채용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분야에 진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시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도에서 도비 내려올 때는 3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최고 30명 이상 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관리가 너무 힘들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더 거기에 시발리고 그래서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이제 그 우리 지금 체납팀의 자리가 책상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딱 7명 분이 책상이 딱 비어 있는데 7명을 내년에 채용하기로 해서 금년도 다시 한번 성과를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저는 어쨌든 작년에 인원수로는 10명이고 기간 좀 어제 적었지만 어쨌든 올해 7명 10개월 고용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지만 좀 더 적극 건의하셔서 인원을 그래도 수용 가능한 책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10명이든 15명이든 규모화 시켜서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내년에 많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징수과 관련돼 있어서 세입 한번 여쭙겠습니다. 364페이지고요.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40억을 수입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매해 작년도 거를 안 분류를 해서 항상 저희가 세입으로 지방소비세를 넣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지방교부세는 이제 지방소비세요.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지방교부세. 네네, 교부세. 예. 이게 이제 우리 도비 예, 세입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입관리팀장 허혜경입니다. 이게 지방 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은요, 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는 국가로 들어가고 일부 30% 정도는 이제 시군으로 내려오는 수입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안성시 안분율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을 40억을 잡아놓으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좀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본 예산 제1차 수정 예산 보내주셨는데요.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한 4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면 실제로 364페이지에 있었던 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까지 포함돼서 47억을 그러면 잉여금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이신가요? 그 내용은 예산팀에서 네네. 그럼 예산팀에서 네. 네. 지방 교부세에 관련된 거니까요. 네. 그게 저희 세정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 25.3% 부가세 분에 대해서 그 세액 수입으로다가 잡히는 부분이 지방 교부세 감소 부분이 한 40억 말씀하셨던 게 잡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방 소비세로 해서 그 세정과의 지방 소비세 세입으로다가 잡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금방 말씀했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에서 잡히는 거는 네. 그 초과 세입이랑 그다음에 그 예산 잔액이랑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교부세 40억 들어온 것도요. 그것도 초과 세입으로다가 되면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힐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 그 세정과에서 이제 취득세, 도세 징수하는데 거기에 한 55%나 60% 정도는 네. 조정 교부금에서 배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회 추경 때 109억 증액한 것도 그 조정 교부금인데 그게 이제 우리 도세 수입이 한 40% 작년 대비 40% 정도 늘었거든요. 한 10월 기준으로는 한 671억 원이 작년보다 그 세입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9억 이번에 이제 그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두 달치는 12월 말에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겠죠. 내년 초 결산을 해서 그것도 추가로다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추경 반영이 그건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아, 예. 잉여금이 그럼 잉여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한테 수정 예산안이 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47억이 갑자기 생긴 거라서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이게 들어와서 됐는지도 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좀 설명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 하나 먼저 여쭤보고 이제 국장님께 한번 의견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약정에 따른 BC카드 예상 적립금이라는 게 한 9,100만 원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산 요구 설명서 366쪽입니다. 네. 위원장님. 네, 세입관리팀장 허혜경입니다. 그게 저희 안성시 각과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적립금. 예, 수입.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행정 안전에 관련된 과에 총괄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안성시 차량 임대를 한번 봤거든요. 렌탈이죠. 그 모 과에서 렌탈하는 게 월 80만 원씩 1년을 이제 붙더라고요. 그럼 1,0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를 어떤 게 또 효율적인가는 이제 국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회계과가 이제 차량 지금 연한이 지금 많이 지난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모과에서 이제 렌탈해서 그만큼 비용을 이제 쓰고 1년 동안 쓰고서 이제 렌탈을 끝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예시를 들었을 때 월 70에서 80만 원이면 차량을 이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급은 소나타급입니다. 그게 좀 좋은 차인데요. 그렇게 회계과에서 그 차를 인수해서 그 차를 다시 그 과에다가 다시 이제 재교부하면은 그 과에는 렌탈비가 일단 안 나가고 시도 자산이 잡히는데 여기 업무 효율상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한번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그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우리 세입 예산에서 우리 지방세 수입 있어요.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지금 거친 게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되죠? 현재 이게 추산은 한 2,500억 정도 잡힌 거죠? 예산액이.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현재
현년도 징수율이 있고 관년도 징수율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현재 현년도 현재까지 거친 징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징수액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 31일까지 이제 추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월 결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10월 결산 자료로 말씀드리면 그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137억 징수고요. 징수율은 현년도가 95% 되고요. 관년도까지 합치면 90%입니다. 90%요. 네네. 그럼 한 10% 정도는 네.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10% 추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산액은? 추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 예상해서 집어넣으신 거냐고요. 이 예산액은. 그러니까 올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예. 그러니까 지방세가 지금 현재까지 한 2,100억 원 정도 들어오신 거고 네네네. 이게 두 달치 예상액이 보통 여기 이제 2,560억 정도 되니까 네네네. 이제 그 금액이 두 달 안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집어넣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은 혹시 그 세정과에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진 않죠. 뭐 잉여금 관련돼서 예,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예. 자료만 갖고 예. 계신 거고 왜냐하면 순세계 잉여금이나 잉여금 같은 경우는 뭐 세출 예산하고 같이 연동해서 파악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황윤현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세입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 예산할 때 보수적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예산 대비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게 사실 안성희 경우가 특히 그랬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 뭐 자료도 우리 이중섭 위원님이 자유 발언도 하셨지만 보통 계속해서 잉여금 그리고 잉여금 발생하고 순세금 줄긴 계속해서 줄었지만 2023년도에도 보면 한 860억 정도 잉여금이 순세금 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세금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얼마 잡아놓으신 거죠? 우리 이제 증가분까지 따져 수정 예산안까지 증가분은 얼마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세종과장 공천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순생의 잉여금이라는 거는요 결산이 끝나 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데 이제 세입을 2월에서 쓸 걸 잡는 거잖아요. 여기 세입에 그거 들어가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에 안 들어갑니다. 세입이 안 들어가요? 예. 아니야 그 예상치는 들어가는데요. 예상치가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예상치를 예상치. 얼마를 잡아놓은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상 한 200 저기 요번에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수정 예산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예산에 아니에요. 200억 200억 정도? 그러면 200억에서 저번에 160억 잡아놨다가 한 40억 늘리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세입을 저희는 그래서 전략기획 담당관한테 계속 좀 이 세입을 좀 정확히 좀 우리 예상 수치로 보면 우리가 그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고 일정 정도의 그 세입 예산은 세입을 증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좀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저는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늘려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추이로 보면. 근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저희도 계속 뭐 자문도 받아보고 하면 안성시에 있는 부분들은 뭐 계속 잉여금이나 신세계 잉여금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희도 좀 받았는데 이게 이제 16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잡을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세정까지 말씀 좀 해보죠. 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에는 그 세입 초과분이랑 추가분 그다음에 그 집행 잔액, 그 예산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각 관가소에 예산을 하고 남는 부분 그리고 그 보조금 받은 거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어차피 도루다가 저기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금액은 얼마 작습니다.
작고 그다음에 그 예산 집행 잔액은 그거는 결산이 끝나 봐야지만 얼마 남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반납을 안 하면 그게 다 이제 순세계 융합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한 우리 예산팀에서 그 잡은 게 한 2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평균치입니다. 이게 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200억에서 300억 그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초과세입이거든요. 초과세입이라는 거는 우리 저기 그 황현희 의원님 말씀대로 초과세입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그 세출이랑 세입이랑 맞아서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초과세입은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례로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서 초과세입이 2억인가 3억밖에 안 됐어요. 그 한 400억 그 순세계 잉여금 중에 나머지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교부세가 추가로다가 배분된 게 한 200억,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부세가. 근데 그거는 아마 예산팀에도 예상하지 못한 그 금액이 나중에 들어와서 초과세입으로 반영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그 12월 달에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저기 미리 이제 예산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그 교부세라는 게 이렇게 좀 영세한 자치단체에 그 귀중한 재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 이렇게 바뀔지 몰라요. 그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팀에서는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본 예산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예산은 추이예요. 제가 보면 예상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 예상은 이게 안성시 예산을 1조가 넘는 예산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이니까 그것도 예상이거든요. 뭐 자료를 계속 맞추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경이 발생하는 건 예산이 빗나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약을 한 거죠. 예, 예를 여러 들어서 가지가 좋게 말하면 있을 수 전약을 한 거고요. 예, 절약할 수 예, 있고 예, 뭐 예. 여러 가지 불용액을 반납을 안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느 한 해만 집중해서 이렇게 확 줄어들지는 않는 거다. 그래서 예상은 어떻게 되면 추이를 좀 보면서 좀 할 수 있는데 저희 하여튼 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제 세입을 좀 공격적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저는 추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뭐 4월 추이도 볼 수 있을 거고 뭐 진행되면서 저는 의회와 좀 긴밀히 좀 협력해서 이후의 것들은 좀 유연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예산 지금 잡아본 거 보면 너무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어떤 100억 원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뭐 우리 세정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하여튼 그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요구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황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게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징수과장이? 이게 뭐냐면 아까 포상금이 이게 항목은 틀린데 그럼 사람은 똑같은 건가요? 지급되는 포상금이?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네네. 그 지방세 체납 분야가 따로 있고 세입 분야가 2명씩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틀린 거죠? 사람이 틀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같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